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백신 여권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히면서 미국 사회가 또 한 번 분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얼마 전 뉴욕 맨해튼에서 아시안 여성이 한 콘도 앞에서 구타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그런 구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외면했던 이 콘도의 도어맨들이 직장에서 전격 해고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앞당기자라는 취지에서 이 백신 여권 나오고 있는데 논란이 상당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여권이라는 거는 뭐 꼭 여권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하나의 상징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좀 정상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뭐 전자 앱 형식일 수도 있고 종이 서류일 수도 있고 뭐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백신을 맞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활동하게 만들어주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이죠. 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빨리 찾아가자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뭐 윤리적인 그런 부작용뿐만 아니라 과연 백신을 맞았다는 것만으로 정상화가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이게 안전한 건지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뉴욕타임즈도 그래서 이 백신 여권 관련해서 특별 보도를 했는데 백신 여권을 놓고 미국 사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다. 그 네.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여권을 원하는 측들이 세력들이 있고 백신 여권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는데 아주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네. 비즈니스 하는 뭐 업소들, 기업들 뭐 이런 쪽들은 백신 여권을 원하고 있고요. 네. 대학들 예를 든다면 대학들 그런 쪽들은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고객들, 대학은 이제 학생들을 좀 백신 접종 여부로 확인을 해가지고 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접종이 완료됐으니까 뭐 안심하고 이 사람들은 뭐 출입을 시켜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학교에 들여오게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빨리 백신 여권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법적, 윤리적, 과학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좀 반대했어요. 네. 어제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 강제적인 연방 차원의 백신 여권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유럽연합이라든가 영국 등 그 유럽에서는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빈사 상태에 빠진 여행업이라든가 그렇겠죠. 항공업계를 살리는 차원에서 네, 백신 여권 제도로 도입하자는 건데 미국은 그런 이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어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미국 연방 정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인들을 어떤 증명서를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뭐 출입도 할 수 있고 다 뭐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어떤 서류가 있어야지만이 그걸 검사를 받고 할 수 있고 그 서류가 없는 사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이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네. 연방 차원의 백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해석의 여지도 없죠. 확실하게 얘기했고요. 다만 그러나 이건 이제 연방 차원이고 뭐 각 주 차원에서 또는 뭐 기업 차원에서 뭐 이런 주체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없다. 그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일반 기업들은 물론이고 특히 뭐 여행, 항공 업체들 네. 이 백신 여권에 대한 열망이 좀 상당하단 말이에요. 예, 상당하죠. 그래서 몇몇 업체들이 지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캐세이 퍼시픽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홍콩에서 LA로 운항한 항공편에서 이 백신 여권을 나름대로 실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뭐 승객들한테는 그런 걸 요구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자신들의 그 직원들인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LA로 운항하는 항공편을 조종하는 조종사들과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승무원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맞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모바일 앱을 사용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디지털 증명서가 현실화되길 바라는 그런 항공사들의 바람을 담은 하나의 좀 이벤트였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국제여행을 다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그 이벤트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이런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뭐 누가 백신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만 태우면 안전하지 않느냐. 이게 캐세이 패시픽 에어라인스의 지금 주장인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월마트. 월마트는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앱을 지금 발급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월마트도 대형 약국 체인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해주는 해주고 주체 있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월마트 매장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월마트가 자체적으로 전자증명서 앱을 지금 발급해 주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마트 얘기는 자기들에게 와서 백신 접종을 하면 이 전자증명서 앱을 발급해 주니까 어디서든 증명이 필요하면 이걸 제시하면 쉽게 백신 접종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월마트도 그러니까 이런 백신 여권이 도입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래서 일반 사기업들은 이런 그 백신 여권 도입을 강력히 지금 원하는 것으로 근데 나타났습니다. 백신 여권을 발급한다라는 얘기는 백신 접종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가 네. 되고 있죠. 지금 당연히 백신 접종은 본인 자유예요.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맞기 싫은 그렇죠. 사람은 안 맞아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백신 접종을 증명을 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어허.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너 이거 하려면은 백신 접종 증명을 가져와야 돼 이러면 그거 자체가 강제하는 의미가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인데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라고 그러면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법조인들 대체적인 그 법 전문가들의 좀 그 견해를 보면 사기업이나 학교 또는 뭐 주정부 이런 데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견해인데 그 이유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제 접종의 법적 근거가 1905년 판례에서 확립이 됐습니다. 이건 네. 천연두 예방주사인데요. 아하. 천연두 예방주사를 놓고 대립했던 그 획기적인 판례죠. 제이콥슨 vs 매사추세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천연두 예방주사 맞기 싫다는 거고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강제를 한 맞아야 것이고요. 된다는 거고.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던 건데 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가 천연두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두 예방접종 거부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지금도 그 미국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판결 때문에 학교에서 백신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백신 말고 뭐 홍역 백신이라든가 다른 백신이죠. 백신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콥슨 vs 매사추세츠 판례의 핵심은 의학적 필요에 따른 공공의 건강이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자유를 능가한다 하는 것을 인정한 판례인데 핵심은 이거죠. Community has the right to protect itself against an epidemic of disease. 그래서 커뮤니티는 이 커뮤니티 스스로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그 전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차원에서 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일정한 요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또 근데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판례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지금 네.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뉴욕타임즈는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군대 등에서 백신 접종으로 과연 학생과 군인들을 나눌 수 있는지
그러면 학교 안에 학생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고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접종을 한 그룹과 접종을 하지 않은 그룹이 나눠지면 그럼 그렇게 해서 과연 학교가 운영이 되고 군대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입학이나 입대 또 각종 업무와 여행, 뭐 출장 등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특히 공화당 쪽에서 반대가 강하죠.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정부가 백신 여권을 발급하거나 기업들이 백신 여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렉 에보트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건물에 입장할 때 백신 증명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또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특히 반대하는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유가 위태로워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수 정치인들 공화당 반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도 백신 여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세계 각국들의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아주 활발한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지만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한 국가만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백신 접종 못한 국가들은 못 돌아다니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특히 그게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한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접종받고 나서 나는 어디 가서 여행 좀 가고 싶어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접종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 맞은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나는 뭐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아프지 않고 괜찮아. 그럼 그 사람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바이러스를 달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이러스 접종을 제대로 못한 지역에 가가지고 막 여행하고 돌아다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WHO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맞으면 모를까. 특정한 국가만 지금 막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여행을 허가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이 어느 정도 효능이 있고 언제까지 효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6개월까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백신 접종 일찍 한 분들은 벌써 6개월 중에 3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월 지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럼 또 맞을 겁니까? 아직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백신 접종 여권이라는 거를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이건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훨씬 많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이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아시안 여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본 도어맨들이 해고를 당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그렇죠. 뉴욕의 맨하튼 지역의 웨스트 43rd 스트리트에 있는 그 콘도 빌딩입니다. 콘도 빌딩 앞에서 아시안 여성이 폭행을 당했는데 65살의 빌라 칼이라는 여성이죠. 필리핀계입니다. 3월 말에 오전 11시 40분쯤에 교회 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폭행을 당했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습격해서 강한 폭력으로 쓰러뜨리고 발기질을 하면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요. 욕설을 퍼부으면서 You don't belong here라고 아주 고성을 지르면서 아시안을 증오하는 단어들을 쏟아냈어요. 근데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가지고 SNS 온라인에 공개돼서 큰 충격 속에 분노가 확산됐습니다. 특히 그 영상에 보면 도어맨들이 이런 폭행당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캐치를 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논란이 컸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아시안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된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뭐 하네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뭐 도어맨이 경찰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직접 눈으로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도어맨들이 하나같이 뭐 도어맨을 일부러 그런 사람들 썼겠죠. 굉장히 등치도 크고, 등치 크죠. 예, 아주 뭐 키도 크고, 아주 뭐 천하장사 같이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성이 그것도 65살 거의 할머니가 이렇게 이 습격을 당해서 쓰러져가지고 발길질 당하는 욕설을 들으면서 계속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밖에서는 분명히 한 명이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런 도움도 안 줬다는 거.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거는 그래요.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 결국 콘도 회사 쪽에서도 이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그런 세이프티 그런 거 관련된 규정인데 그런 규정을 위반했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인데
뭐 경찰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설사 저 폭행을 휘두르는 괴한이 뭐 어떤 무게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했다면 최소한 경찰한테 911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뭐 신고도 안 했고 어떤 조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또한 문만 잠그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렇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시안이고 뭐고 이 증오 범죄에 대한 어떤 방관은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네.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맞습니다. 주류 사회에서도 굉장히 비난이 빗발쳤어요. 그렇죠?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3월 말에 이 영상이 공개되자 도어맨들을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렇죠. unacceptable한 행위였다고 질타했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 것에 경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I don't care who you are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I don't care what you do 뭐 이러면서 네가 누군지 또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경찰이건 아니건 뭐 누구건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뉴욕시장이 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 피해를 당한 필리핀 할머니 빌리 카리 씨는 골반이 부서지는 골반 네. 골절상을 당했어요.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도어맨들이 해고까지 당하니까 이제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 회사에서는 이머전시 앤 세이프티 프로토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어맨 노조가 있는데요. 이 도어맨 노조는 도어맨들도 대부분 소수계다. 도어맨들도 뭐 흑인들, 이민자들, 황인종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도어맨들도 힘없는 사람들인데 그 도어맨들이 수시로 인종차별당하고 폭행당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움을 좀 못 줬다고 해서 이렇게 도어맨들을 핍박을 하면 되겠느냐 또 이렇게 도어맨 노조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 특히 도어맨 중에도 아시안들이 많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시안 도어맨들이 평소에도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또 자칫 이런 문제 때문에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게 된다면 이 굉장히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반발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선 그래요. 노조라는 게 원래 그렇다. 노조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이시안 헤이 크라임이 핫 이슈니까 같은 에이시안을 가지고 지금 맞서는 거죠. 도어맨 중에도 에이시안이 많고 도어맨들이 다 황인종들이고 흑인종들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어쨌건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증오 범죄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직접 때리거나 욕하진 않아도 그런 범죄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